이파리? 저요? 가만 있어. 예쁘다. 그렇게 되나? 어. 코란님 그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게 프리랜서 요즘에는 좀 많이 깎였다 올랐다 많이 얘기 많은데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는 신입을 안 뽑아요. 그리고 초급 이상인데 초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완전 시작이 초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그 단가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인력 단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초급이라는 것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2, 3년 차가 초급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약간 대리급이죠. 퍼블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350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주임에서 과장 이제 막 과장 달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한 450? 400에서 45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450은 진짜 많이 받는 거고 그죠. 또 400 정도? 400에서 400 이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에서 초급이죠. 5년 차도 완전 초급이에요. 이게 6년 차 이상 정도 되면 중급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초급 정도는 되고. 기획은 어때요? 기획은 그 3년차, 5년차 정도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그게 어느 정도 중급이 되고 경력이 인정받은 게 한 과장급이 돼야 하는데 과장급이 되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그 연봉이 역정되긴 한데 그 전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아까 말한 퍼블리싱 기준으로 300에서 500 정도 낮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초급이 500이라고요? 500 초급.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연봉으로 기준으로 300에서 500만 원 프리랜서. 정도. 예. 연봉으로 하면 그럼 35식으로 부르는 게 낫겠지. 그 어쨌든 기획 실제 꽂히는 단가가 예를 들어 실급여. 아까 초급 나 300에서 초급은 그러니까 300에서 400 사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50 정도 떨어뜨리면 돼. 250에서 한 350 정도.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획자는 파워포인트만 잘해도 기획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전문 기술이 아니고 기술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경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분야에서 계속 오래 있게 되고 경력이나 아니면은 실력이 인증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언젠간 역전될 수 있는데 그 역전되는 시점이 과장 차장 달면서 역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쵸. 알바에 대한 거는 이게 굉장히 달라요. 단가 내는 게 퍼블 같은 경우는 알바 단가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페이지당 단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눠요. 무조건 페이지 단가가 아니라 페이지가 적다 그러면 페이지 단가, 페이지가 많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나한테 200페이지가 떨어졌다. 그 200페이지 내가 며칠 걸리니까 일일당 하루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견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변수가 많아서 페이지는 많아 근데 날짜가 적어. 그러면 급한 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플러스 알파에서 더 견적을 올리고 페이지는 얼마 안 돼. 근데 난이도가 높아. 그게 일자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페이지당 단가가 아니라. 근데 얼마인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안 하죠. 그러면은 한 5년차 기준으로 얼마 받는 게 좋은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바요? 예, 알바했을 때 5년차 정도가 이 정도는 받겠다 싶어요. 글쎄, 나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메인 페이지 치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도 많겠다. 5만 원? 메인 페이지 피는데 장당 5만 원? 6만 원 되지 않을까? 그렇고 안 돼요. 더 안 돼요? 이제 메인 같은 경우는 하고 스크립트도 들어가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야 돼. 메인 제일 더 많이 받는다고? 메인은 저는 계산해 메인은 10만 원? 아니요. 얼마? 뭐 난이도 높게 되면 최소 30만 원 이상 주죠. 메인만은. 그리고 30에서 50만 원 주고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하니까. 저번에 이원교 디자이너 나한테 알바 줬는데 아니까. 아니구나. 많이 받았다. 그때 많이 받았구나. 나 왜 이렇게 적게 받는 느낌이지? 메인은 좀 많이 주는 게 맞고 왜냐면 메인 하면서 메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포함해 메인을 한다면 메인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서브 페이지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니까 아까 서브는 뭐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인데 10만 원 너무 많고 보통 3만 원, 작은 건 그냥 3만 5만 원 사이인데 본수가 쫙 늘어가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 200장이면 5만 원짜리 하면 이게 어마무지예요. 5천만 원인가? 5만 원, 모르겠네. 50만 원, 500만 원이지. 100
아무튼 어마무지예요. 그게 부담된다고. 그래서 그 날짜로 계산하는 게 서로 이게 알바를 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각 페이지도 테이블 하더라도 반응형 웹 테이블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테이블 되느냐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냥 무조건 너 홈페이지 만들 얼마야? 그건 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디자인이 나왔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견적은 계속 달라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워드프레스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멤버들 노하우가 상당히 됐거든요. 대부분 기본으로는 15년에서 20년 된 멤버들이고 워드프레스랑 그것들을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쪽은 컨설팅 비용처럼 받아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단가는 말 못하는데 시간당 받아요. 심지어 저희 쪽은. 아 진짜? 예, 엄청 많이 일 많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예, 많이 안 들어오는데 세더라도 확실하게 맺어주니까 오히려 그쪽에 좋아하는 거고 그 막 운영이나 그런 단가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단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밥 먹는 시간 빼버리고 집중하는 시간만 얘기해버리니까 우리도 이제 작업자들은 30분 단위 쪼개서 시간 계산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분 단위로 해서 칼같이 하니까 그쪽도 고객도 믿어주기 시작하고 단가도 오히려 뭐 턴키로 하거나 한 달 단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온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객들이 이제 믿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는. 나중에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거고 해외에서는 시간당 단가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씩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규칙을 해야죠. 스토리보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자가 만든 스토리보드를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다 같이 봐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여러 명이 하는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기획자들한테 초반에 일체화 시키라고 항상 요구를 해요. 만약 기획자가 어떤 때는 버튼을 동그랗게 했는데 어떤 사람 네모나게 하고 어떤 사람들 작게 오른쪽에 했는데 사실은 같은 기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 가이드라고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스토리보드도 다 초반에 그걸 깐깐하게 봐서 그걸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에서 디스크립션 달 때 어느 자리에 꼭 하라고 주치를 정해요. 근데 그걸 못 따라온 사람들은 제가 커트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따라와줘야 디자이너 그걸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이해할 거고 퍼블리셔와 개발자도 그거를 한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는데 기획자에서 달라지면은 나중에 그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잡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스토리보드 왼쪽에 들어간 디자인 영역도 당연히 대충 잡아줘야죠.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게 건축이랑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짓게 공사를 하면 그 설계도 없이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 설계도가 기획서거든요, 우리한테는. 그 기획서가 있어야지 디자이너가 이 안에 메뉴가 몇 개고 뉴스가 들어가는지 갤러리가 들어가는지 배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스토리보드도 없이 작업을 들어가면 디자이너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 혼자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요구사항 보면서 요구사항 들으면서 막 하는 거라서 그게 중요하죠, 스토리보드가. 심지어는 썸네일이나 목록이 몇 개 나온지도 기획자가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다 누군가 한 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설계도나 그런 경우는 몇 센치 몇 미리 그런 것들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개수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디스크립션이 자세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돈을 많이 주는 프로젝트죠. 대형 프로젝트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돈을 조금 주고 기획자한테 그런 퀄리티를 요청하게 되면은 기획자가 돈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돈 얘기야. 좀 난이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기획자가 잘해야 된다. 맞아요. 기획자가 잘해야지 뒤에 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 기획 한번 잘못하면 디자이너, 퍼블, 개발 다 고생합니다. 거기에다가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고 욕을 엄청 하겠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실력이 없어서 퍼블이 실력 없어서 이런 욕까지 돌아올 수 있어요. 기획자는 왜냐면 기획자가 클라이언트를 바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로 털면 이거 털고 뒤돌아서 다른 작업자들한테 전달도 안 해주고 아니면 A라고 얘기했는데 클라이언트가 A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작업자한테 B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A라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클라이언트에 기획자 얘기해버리면 맞아요. 전부 다
이게 어이가 없는 저번에 거지. 인터뷰할 때 기획자 역할 중에 하나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해 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 안 해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작업하고 잘못 작업하게 되니까 기획자가 그것도 캐치 잘하고 거꾸로 디자이너 퍼블리셔가 하는 거나 개발자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도 기획자의 스킬이겠죠. 네, 구식님, 이거는 요즘에 다 고민일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냐, 웹 퍼블리셔냐.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두 개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라고 얘기하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를 웹 퍼블리셔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웹 퍼블리셔가 어디까지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약간 대중화된 단어라고 해야 되나,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된 단어가 된 게 1년도 안 돼요.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돼가지고 각각 학원들 어디야, 패스트 캠퍼스나 뭐 패스트 캠퍼스, 아무튼 그런 좀 지금 그런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해야 될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정하시면 돼요. 퍼블리셔로 하실지 프론트엔드로 하실지. 그리고 구직 사이트 가보면 오히려 뽑는 사람들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집이라고 해놓고 클릭해보면 스펙은 웹 퍼블리셔야. 그리고 뭐더라? 우대 조건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스킬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웹 퍼블리셔를 지금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취업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웹 퍼블리셔가 훨씬 더 많아요.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앞으로 준비해야 될 단계인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미리 준비하고 지금 하면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부르고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신입의 입장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은 상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가는 거랑 그리고 그냥 퍼블리싱을 그냥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좀 다른, 그냥 약간 신개발자인 거지. 약간 위험한 존재. 어차피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사실상 가장 접점이 있어서 가장 유사한 직업군이거든요. 어쨌든 같이 봐도 되는, 어떨 때는 같이 봐도 되는 직업군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다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가 없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다 할 줄 아는데 문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하다가는 취업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을 정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고. 저도 뭐 지금 퍼블리셔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하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직업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할 줄 안돼, 누가 저기 해야 돼, 이것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절대 취업 못하고요. 우선 하나 정하시고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전향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프론트엔드를 아싸리 하던가, 근데 이미 국비에서 퍼블리싱 과정을 하셨는데 다시 또 공부를 하면 그런 거지. 나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할 줄 아는데 또 다른 언어를 또 배워야 될 것 같아. 스페니쉬를 또 배워야 될 것 같아. 계속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근데 막상 통역사를 시켰는데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떨고 통역도 잘 못하고. 하지만 내가 능력은 되게 많은데. 실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닥치고 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닥치라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까지 딱 끊은 다음에. 네, 대명님 어서 오세요. 들어가야죠.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파세요. 하나만 파시고 그 다음에 이 취직하셔서 회사 끝나고 하시면 되죠. 회사 끝나고 학원 다니고 아니면 주말반 가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 퍼블리싱 하고 혼자 프론트 공부해가지고 NC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디냐? 아무튼 대기업 들어간 분 좀 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퍼블리셔 공부 안 하고 프론트엔드로 가야지 하더라도 퍼블리셔는 배워야 돼요.
그 단기라서 프론트 자체가 앞단인데 앞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앞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HTML, CSS, jQuery, 자바스크립트도 포함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죠. 네, 송님 그거는 클라이언트 마음이에요. 팔은 이제 안 해요. 팔을 안 하는데 이게 클라이언트에 따라 공공이 아직 안 달라서. 만돼 있죠? 아니에요, 지금 9예요. 공공연도 바뀌었어. 이번에 9 이상 하는데 사실 9도 좀 불편하고. 그거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 8부터 맞춘다고 하면 8이라고 하면 윈도우 XP인데 XP 사실 네이버도 이젠 안 해요. 유튜브도 안 하고 XP 이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폐기돼야 되는 게 맞고 사실 9도 버리긴 해야 돼. 지금은 MS에서도 윈도우 7도 지금 이제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8이라면 옛날 8은 너무 예전이에요. 왜 9를 왜 버려야 되냐면 C3가 100% 지원이 아니야. 나 그게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브라우저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일이 많아져요. 그치. 이게 접근성 지침 때문에 검색 엔진하고는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구별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접근성 지키기 위해서 웹 접근성이 아니라 웹 표준도 지켜야 되거든요. 웹 표준 지키면 검색 로그에 잘 노출되고 잘 점수가 좋은 거고 검색 엔진 최적화도 웹 표준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검색 엔진 최적화는 또 좀 옵션이 다릅니다.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둘 다 웹 표준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웹 표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지키는 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접근성하고는 조금 그 교집합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집합이 웹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중요하죠.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였어? 미용실. 미용실. 내일 머리 해야 되는데 수박 먹읍시다. 수박 먹으면서. 제 관점에서 얘기 들었고 이제 리뷰하는 관점 다를 수 있어요. 저분들 제대로 팝업을 안 띄우거나 팝업을 안 띄웠어. 저기 지키면 접근성이랑 SEO랑은 크게 차이가 있구나. 대체 텍스트 같은 거죠. 뭐. 대체 텍스트나 IR 기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코딩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이시든 하셔도 돼요. 주제와 상관없이. 이게 접근성이나 표준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검색 노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접근성 표준 지켜라. 그러면 검색에 도움된다. 끝. 뭐 이런 것도 접근성에서도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대체 텍스트 넣으라 그래요. 그 두 개가 교집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파일명을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내용을 있는 파일명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접근성도 좋아져요. 그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좀 나중에 야, 나 이런 거 잘 못해. 책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어차피 팔린 만큼 팔렸잖아. 아니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권만 사주세요. 얘 너무 두꺼워서 나라는. 근데 이거 처음에 나올 때 접근성 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나온 책이 그 네이버에서 널리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간소화된 거고 이 책은 실무자들이 쓴 책이고 제가 썼고요. 그 김혜일님 아시죠? 나왔던 김혜일님 있고 그리고 류영일 수석과 성영한 대표님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쓴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침 설명 다 있고 실무에 대한 팁도 다 있고 제가 실무 파트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이게 500페이지예요. 되게 굵어요. 사례집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거 읽으시면 되게 취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판다님, 코딩 포트폴리오 고치는 중 배경은 포지션 비포 애프터 네, 5개를 배치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DIV로 배경 이미지를 엄청나게 도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 검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비포 애프터 넣거나 DIV 넣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혀 표준도 전혀 상관없고요. 네, 문제 하나도 없어요. 네, 쏭님 그 명도 대비는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예요. 텍스트 말 그대로 글씨 색상이랑 글씨 뒤에 글씨 바로 옆에 뒤에 붙어있는 그 색깔과의 명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모르잖아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게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서 유튜브 CCA라고 검색하시면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 무료예요. 설치 버전도 아니고 그 포터블이거든요. 바로 실행되는 거라서 무설치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CCA라는 그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이게 펍을 할 때 지침이 아니라 이게 명도 대비는 디자이너 파트예요. 디자인이 색상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토샵에서 분명히 대부분 디자이너 분들은 포토샵에서 CCA 돌려가지고 글씨 색깔 스포이드 찍고 배경색 스포이드 찍어서 명도 대비 하는데 진짜 웃기다. 근데 제 귀에 걸쳐 있잖아, 날개. 저 진짜 웃기다. 웃길까? 아니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캐릭터 하나 나왔네. 아무튼 그건데 만약에 PSD에서 검사를 하고 이거를 JPG나 GIF로 했다. 그러면 내가 3대 1로 맞췄지만 JPG나 GIF로 하면 이미지 압축률이 있기 때문에 명도가 더 떨어져요. 2.9대 1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NG는 상관없어요. PNG는 100% 색상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JPG나 GIF로 저장하시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를 JPG나 GIF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면 3대1 정확하게 맞추지 마시고요. 3.1대 1로 맞추던가 3.2대 1로 이런 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정말 많았거든요. JPG나 GIF는 요즘에 근데 다 PNG야. PNG를 고려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는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안 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어쨌든 그거 실제로 웹에서 보여줄 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포토샵에서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포토샵이 100% 아니에요. 포토샵은 무압축 버전이기 때문에 색상이 다릅니다. 실제 압축하는 것과. 준백님,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성이랑 좀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저건 영역 구분을 해줘서 접근성에서 좀 편하게 읽어주는 영역이죠. 헤더 영역이다, 부터 영역이다 읽어주는데 DIV만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 쓰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저는 기획자인데 HTML 퍼블리싱을 좀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프로젝트나 저랑 일하는 퍼블리셔가 왔는데 소스를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저렇게 풍부하게 헤더나 푸터나 그런 그 내비게이션 같은 태그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구별해. 왜냐면은 HTML5가 나올 때 그 태그의 요소의 이름이 그런 용도로 쓰라고 권장하는 건데 그걸 안 쓴다는 얘기는 풍부하게 안 쓴다는 얘기는 HTML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냥 HTML4 선언해야죠. HTML4 트랜지셔널로 선언해야지. 저런 거 쓰라고 하면 쓰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안 쓴다는 얘기는 HTML 이해 못한다고 저는 간주해버려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네, 사정은 물어보겠죠. 왜 저렇게 썼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나오면은 저는 이 사람은 퍼블리싱 못하네. 그래버려. 김현희님 이번에 취업한 신입인데요. 우선은 만약에 연희님 그 사수가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거 쓰느냐. 그리고 만약에 사수가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직접 짠 거 있으시면 짠 거 쓰셔도 되는데 요구 조건에 잘 맞아야겠죠. 요구 조건에서 뭐 좌우 넘김도 되고 일시정지 플레이도 돼야 되고 뭐 그런 슬라이드 무빙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면 쓰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플러그인 쓰시는 게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그냥 플러그인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퍼블리싱 주의 없으시면 개발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냥 플러그인 써도 되느냐? 상관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선은 위에 사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하루 보지 않기 만들죠. 근데 팝업 창이 안 만들죠. 팝업 창이 아니라 컨텐츠처럼 숨긴, 그러니까 접힌 펼침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힌 펼침 형태로 해서 하루 보지 않기 그런 식으로 배너처럼 만들어요. 그거 팝업으로 띄우지 아까 않고. 말했던 노티피케이션 바나 탑 노티피케이션 바라고 부르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그래 가장 상위 영역에 있겠죠. 중간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에 노출 많이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죠. 뉴스나 이슈? 저는 페이스북? 페이북이랑 단톡방. 제가 이 뉴스는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이 없어요. 대부분 대중적인 얘기들, 뭐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다, 아니면 이번에 너 비트코인 뭐다, 아니면 그냥 되게 세계적인 그냥 큰 덩어리들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작업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감되는 내용은 네이버 뉴스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지드넷인가 지드넷 코리아인가? 지드넷 코리아 지금도 있죠. 그런 데가 좀 약간 도움이 됐었는데 요즘 내가 보진 않지만 제가 보는 것은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모임 단톡방 해가지고 1000명씩 있는 거 있고 퍼블리싱 모임도 있고 디자인 모임 있어요. 그런 단톡방이 있고 거기서 좀 눈팅하면서 정보 얻는 것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친구다 보면 건너 친구, 이촌 친구, 삼친구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분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세미나 언제 뭘 열린다 뭐 열린다 이렇게 소리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요즘에 이런 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실태를 좀 보는 거죠.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하죠. 어디에서 접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워드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전문 커뮤니티 운영이나 그런 거에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올리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유명한 사이트들이 벤치마킹하는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트렌드 같은 거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올해 뜨는 최신 트렌드 같은 거 알려주는 사이트. 그것도 우리나라 사이트는 안 봐요. 우리나라 사이트는 뭐 어차피 그런 거 짜집게 서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실시간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가 좋냐, XD가 좋냐, 뭐가 좋냐 막 테스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뉴스나 그런 미디어 사이트 있거든요. 그런 데서 주로 보고 페이스북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이런 걸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죠. 저는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외국 애들 거. 외국 애들 거에서 신기술을 바로바로 쓴 애들도 있고 물론 지금 호환성은 없어. 엣지만 되던가 아니면 크롬만 되던가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기술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뭘 가르치냐 해서 다른 분 유튜브 외국 걸 많이 보죠. 외국 걸 사례를.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누군가 해석하고 한참 후에 올린다고 보시면은 시간차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 저는 외국을 좀 많이 바라보는 게 구글 번역기 써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영어 잘해서 보겠어요. 가끔 물어보면 딱 번역 누르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언어들이 바로 영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단어만 번역해서 쓰면 돼요. 외국 뉴스를 보는 것도 저는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쓰는 IT 용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도 있어. 예. 예를 들어서 GMB라는 용어도 우리나라랑 달라요. 퍼블리셔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웹 퍼블리셔라는 단어가 없어. 그렇군요. 옛날에는 코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코더 아니면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이렇게 두 가지 이 정도로 있죠. 저도 처음에 AOA라고 해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 찍을 때 여러분 아이돌인 줄 아셨죠? 괜히 낚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 아이돌을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아까 다른 퍼블리셔랑 지나가다가 그 채널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AOA 깜짝 놀라는 거야. 낚인 거지. 아니야, 나 분명 밑에 로고까지 달아놨어. AOA 로고까지. AOA라 이름 때문에 그랬으면 실제 이름이 AOA인 거 어떡하라고. 근데 그 그룹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름 되면 알만한 보신 분들. 제가 어그로 깠는데 아마 1%가 더 넘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저거 어그로 1% 넘었을 거예요. 어그로? 알면서 그쵸. 했겠지. 넘었겠죠. 근데 진짜 맘먹고 어그로 끌었으면 AOA 멤버들 사진 올렸지 같이. 욕먹지.
근데 나는 뭐 클릭수나 뭐 구독자 수 욕심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진짜 낚시성 했으면 얼마나 많이 낚시성 했지. 기대는 했겠죠. 기대? 조금, 나 조금 아이돌 별로 안 조금,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요. 네, 송님 그 6개월짜리 프로젝트면 기획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 웹 디자인은 초반부터 중반까지 있어야 되고, 퍼블은 중반부터 후반까지 있어야 되고, 개발은 후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큰 프로젝트나 개발자 중 PL급이나 그런 사람들은 초반부터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PL급은 전부 다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실제 PL급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타이밍밖에 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처음에 6개월짜리면 한 1, 2개월? 그래, 디자인은 초반부터 되게 신경 쓰고 되게 야근하고 되게 힘든데, 퍼블과 개발자는 계속 놀아요. 초반에. 그리고 초반에 엄청 놀지. 늘 칼퇴근하고 맨날 할 거 없어가지고 구글링 하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다가 앞으로부터. 이제 한 3개월 프로젝트 진행한 지 한 3개월, 2개월 되면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제 점점 표정이 살아나. 왜냐면 시안이 통과가 됐거든. 시간 통과 안 되면 힘들어. 시안 안 통과되면 계속 다크서클. 시안 통과되면 좀 살아나. 그 다음부터 퍼블리셔들이 점점 어두워져. 그리고 그때는 개발자들 계속 웃고 있어.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되면 개발자들 점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 왜 일을 왜 안 주는 거야? 왜 퍼블 왜 안 나와요? 페이지 언제 되는 기획자 거야? 주서 이게 맞아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케이스가 계속. 틀린데 개수가 틀리잖아 막 그러고. 계속 이 앞에 분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개월씩 분석해봐. 개발자들 지쳐. 처음에는 PL만 분석하다가 후반에는 작업자는 다 분석 안 하지. PL만 바라보겠다 아기 기사처럼 먹여줄 때만 계속 기다리지.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후반 되면 후반이 가장 살벌해요. 5개월, 6개월 차 되면 개발자분들은 주먹 다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 전부 다 밤새고 오프 시절까지 미쳐버리고. 장난 아니야.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은 맨날 칼퇴근하고 일이 없어. 디자인이 다 바뀌지 않는 한. 어차피 디자인 수정 다 바꾸지 않으니까 퍼블리싱상에서 CSS 바꾸면 되는 그러니까 것도 퍼블리셔도 이제 좀 손 나요. 그리고 개발자에게 5분 대기 줘. 개발자분들 화면 깨져요. 그래 퍼블리싱 바로 불러서 옆에 붙어서 그 정도? 수정해주고 다시 되돌아가서 구글링하고 놀고 있고. 기획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챙겨줘야 돼. 기획자는 클라이언트 마지막에 갔다 와야 테스트 되고. 시나리오 테스트 해야 되는 사람이 기획자니까 그 사람 또 테스트하고 결함 보고하고. 디자이너 시안에서 같이 발표해야 되고 이게 뭐가 틀렸어요? 퍼블 와가지고 디자인과 기획서랑 다른데 퍼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개발 들어가면 개발 쪽에서 기능 이게 맞아요 프로세스 이게 아닌 건데 에이즈는 이건데 투비는 왜 이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그럼 하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지 계속 시달려. 분석 안 했어요? 그동안 분석을 뭐 하고 놀았어? 막 5개월 동안 너 뭐했니 분석 안 하고 SB는 봤니? 뭐 이러면서 아무튼 이게 야근도 타이밍이 다 다르고 신경 쓰는 타이밍도 다 달려서 기획자가 제일 빡세고 기획자 다음에 개발자가 가장 빡세요. 개발자는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앞에서 시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퍼블이 늦게 나오면 개발자는 예를 들어 3개월 차부터 3개월 동안 개발을 해야 된다고 미리 알고 들어갔는데 앞에서 프로세스를 다 까먹게 되면 개발한 그부터 하루하루 계속 야근이 앞에서 지연 늘어나는 요소가 거야. 발생했는데 개발자 잘못 아니고 기획부터 디자인 퍼블까지 지연 요소 발생한 걸 다 딴 되죠. 그 프로세스 맨 마지막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하지만 디자인 퍼블은 기획은 데드라인이 되게 많잖아. 이게 1개월째 시작하면 나한테 5개월이 있는데 그 뒤에 개발을 생각을 안 해. 최대한 빨리 넘겨주고. 그래도 난 해. 하긴 하는데 대부분 자기 쫄리면 뒷살 안 하고 나만 힘들지. 개발 어차피 맨날 밤새잖아. 이러면서 맨날 다크서클이고 다들 집 앞에 오는 것처럼 맨날 잘 때 헝가리구만 스냅퍼 끌고 다니시구만. 엄청 써왔지. 늘 불쌍한 개발자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앞에 분들을 잘 만나야지. 앞에 분들 잘 못 만나면 맨날 밤새 맨날. 그 프로젝트라는 게 다 어차피 완결을 위해서 가는 멤버들이니까 서로 도움 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방어하고 안 한다고 협조 안 해주는 애들이 있으면 정말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파트나 사실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되게 친한 것처럼 뒤로 갈수록 이게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 디자인에 뭐가 잘못됐다. 디자인 왜 자꾸 컨펌 안 나냐. 결국 디자인 PL이 디자인을 못해서 컨펌을 못해서
못 봐서 말빨이 안 돼서. 또 디자인이 또 컨펌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니까 다른 게 앞에 부분도 지은데 계속 화면 설계만 보는데 디자인 이쁘면은 화면 설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드가 뭐든 개발이 아무리 코드가 개판해도 개발을 모르니까 어떻게든 기능만 되면 되거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도 대충 해도 되고 뭐 가이드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빨리 나오면 돼. 그 무시하고 나중에 뒤수습을 좀 하는 거지. 우선 왜 오픈이 문제니까. 그래서 디자인만 예쁘면 이게 어느 정도 반은 먹고 가요. 사실은 디자이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그렇죠. 컨펌만 빨리 되면 진짜 해피해피한 거야. 그렇죠.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디자인이 이상하고 그 UI를 이해 못하면은 기획안을 아무리 하더라도 디자인 보고 딱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단계 안 넘어가요. 그럼 계속 수정해. 예전에 프로젝트 한 것 중에 기간의 60%를 차지했던 가 디자인 컨펌을. 아, 네, 카레가 조아님. 포폴이요? 우선 기획부터 해야죠. 우선 벤치마킹. 우선은 웹디 하는데 웹디자이너 포트폴리오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대부분 취준생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감히 걸으시고요. 그냥 어떤 걸 넣었는지만 확인하시고 그분 디자인을 참고하진 마시고 유명한 디자인, 좀 예쁜 디자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디자인 안에 내가 뭐를 넣을지를 기획을 하죠. 구상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 넣을 거를 찾아야죠. 전번 스트리밍에 그 웹 디자이너들이 자주 간 사이트나 벤치마킹 사이트 많이 나왔잖아요. 그 비안스, 핀터레스트 이런데 보시면 돼요. 이 질문이 아마 지난번 이원규 디자이너 분에게도 나왔을 거예요. 그 3,000명 특집 그 Q&A 1, 2 보시면 제가 리스트 다 해놨거든요. 질문 목록들. 그거 보시고 원하시는 답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분이 직접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네, 핑구 조아님. 퍼블리셔 포폴이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예쁘면 좀 더 눈에 띄겠죠? 예. 그리고 뭔가 보이겠죠? 예쁜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개발자도 예뻐야 돼요. 개발자 전혀 상관없지만 자기 포트폴리오 보려면 예쁘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낫죠. 나는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예쁘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제 이원규 부장님도 절대 못 만들어요. 실장님도.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참고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봐 하면 디자인 잘 못할걸요? 대부분 업그레이드, 카피하면서 업그레이드, 그쵸. 응용, 커스터마이징해서 응용하는 게 가장 디자인이 높기 때문에 핑구조아님도 그 포폴 준비하실 때 다른 사이트 많이 보시고 유사하거나 약간 응용해서 좀 나만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저도 그 이력서나 그런 거 보면서 보는데 저는 이제 소스를 볼 줄 아니까 그 소스 있으면 사이트 들어가 봐요.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태그나 그런 거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목록이면 목록 써야 되는데 이상한 거 쓴 사람들 왜 목록 써야 돼? 딴 거 썼지 하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유 물어봤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 되면은 탈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포폴 사이트가 어느 정도 매력적이어야 이거 계속 보면 그치, 볼 재미라도 그냥 있지. 테이블처럼 후질근 색깔도 없이 그러면은 뭘 봐야 되지? 디자인이 대충 되면 코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대충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만약에 스크립트나 화면 전환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했는지도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반은 첫 페이지 정도는 완성도가 높은 걸 만드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카레가 조아님, 퍼블리셔 디자인 차이요? 확실하죠. 디자이너는 스케치, 일러스트, 포토샵을 쓰는 사람이고요. 퍼블리셔는 코딩하는 사람이에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킹퍼블릭님, 그죠. 회사가 문제죠. 회사가 다 시키니까. 저도 예전에 개발 빼는 거 다 했어요. 기획 플래시, 디자인, 모션 그래픽, 퍼블리싱. 그래서 예전에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이게
나랑 개발자 한 명 붙여줬어요. 나 혼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플래시하고 그리고 HTML 짜고 그리고 개발 넘겨줬어. 나는 옛날에 직업이 웹마스터였어. 디자인 빼고 다 했어. 저 중에서 서버도 다루고. 그러니까 이게 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을 코딩하기 쉽게 만들어 버려. 내가 디자인 무조건 사각형. 포기했지 디자인은. 무조건 사각형. 그리고 웬만하면 픽셀도 5단위로. 그런 게 있었네. 15, 25, 35 이런 식으로 5단위로 무조건 만들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디자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코딩도 되게 편하게 그 안에서 컨펌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프로세스도 막 건너뛰어요. 왜 내가 QA인데 다 하니까 그 개발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문서 필요 없죠? 막 이렇게 되고 디자인 대충 해서 그냥 펍을 대충 반영. 나중에 디자인 나오면 펍을 해서 그냥 디자인 해버려요. 그냥 코딩하면서 디자인 다 해버리는 거야. 그 개발하고 있잖아. 어차피 개발 소스단 빼고 나머지 빼서 내가 또 코딩하면 되니까. 나중에 산출물 내려가면 PSD가 많이 없어. 페이지 바이가 아니라 가이드만 몇 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코딩으로 디자인을 해버리니까 거지 같은 거지. 네, 카레가조아님 우선은 지금 확실히 나온 건 없지만 우선은 지금 기초반은 9월 21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10월에 응용반을 모집할 거예요. 10월에 응용반을 모집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근데 응용반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응용할 것도 많아가지고 그게 한 3-4달로 잡고 있어서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줄일 예정이기도 한데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포폴반 가면 내년이라서 10월에서 이 2달만 하더라도 바로 내년이니까 사실 이 뭐든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바로 만나서 바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 하면서 과외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과외를 진행했어요. 했는데 제 시간을 들여서 알려드리는 거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저에게 일이라서 투자 대비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 대비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많이 지치고 돈은 많이 안 벌리고 그럴 바에 그냥 프로젝트 하는 게 더 낫다. 그죠. 나도 많이 알려주면 좋죠, 나도. 그래서 이번에 물론 1대1로 하게 되면 얻어가는 거 많지만 저는 잃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묶자 해서 또 많이 묶으면 저는 뭐 20명까지 해도 똑같이 다 알려줄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람이 적어야만 좀 자기에게 집중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적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죠. 많이 모집하면 나야 좋죠. 수입이 더 되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윈윈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저대로 마지노선도 있어야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더 집중도도 높고 좀 더 성과가 나와게 느껴지게 해야 되니까 그 중간을 잡은 거지. 그래 이게 참 아리까리해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사업할 체질은 아닌데 사업도 하기 싫고 이게 어느덧 사업처럼 돼버려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튼 신경 되게 많이 썼어 이번에 하면서 혼자.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반 하나 찼어요. 네. 반 하나 찼고 모집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배우시고 가셔야 될 텐데 뭐 이사가 되는 거죠. 퍼블리닉, 코그이그네이터, 라라벨 죄송한데 둘 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냥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코딩하는 거. 네. 코딩하는 저런 거 코드 이그네이터 같은 윅스 이런 거? 아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뷰 같은 거? 코딩 편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정도? 부트스트랩 같은 거? 아니 좀 달라. 어쨌든 프레임워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것들 개발 도구라고 보는 게 좀 맞지. 라라벨은 좀 다른 거고. 약간 플렉스 같은 건가? 플렉스 빌더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컴포넌트 단위로 해서 이렇게 놓는 건가?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그 반복적인 거나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 도구니까 기본기 탄탄하게 하려면은 저거는 나중에 쓰는 게 좋아요. 기본기가 탄탄한 다음 저런 걸 쓰는 거지 코드 이그네이터나 그런 거는 나중에 지금부터 그래 하게 되면 기본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치. 이 약간 프레임워크나 제가 부트스트랩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못 하거든요. 할 줄 몰라요 부트스트랩.
왜냐면 부트스트랩이 뭐냐면 스타일 가이드예요. 퍼블리싱 스타일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그 규칙에서 코딩해라 이건데 코딩을 잘 못하니까 부트스트랩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이 코드가 엄청 지저분해. 물론 금방 만들겠지, 만드는 거야. 그런 약간 쓰는 거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돼? 그 속도?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라면 쓰면 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코딩하는 게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활성도도 있고 하는데. 네, 대명님, 취업 의사가 없는데 왜 배우시는 거죠? 취업 의사가 있으시는 게 배우는 거죠. 배워야죠. 그냥 배우면 쓸 데도 없는데. 어차피 열정은 네, 투자하시고. 잘못하면은 다음 날에도 시골서버릴 수 있어요. 맞아. 이게 진짜 꿈을 설계하고 이게 진짜 이걸 내가 끝까지 파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면 어중간에 배우다가 어중간에 돈 버리고 어중간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걸로 먹고 살겠다 아니면 발 안 담그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도 기획자인데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이 많고 열정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끝이 안 좋아요. 못 가르쳐서? 나 엄청 스트레스 무섭게 가르치거든. 나한테 배워서 통과만 해더라도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취업이나 그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해주는데 열정만 강한 애들은 중간에 대부분 탈락해요. 끝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취업할 의지도 있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가르쳐봤자 왜 가르쳤죠? 재미로 배우는 것들이면 재미로 끝나는 게 맞아요. 네, 카레가조아님, 웹디자인 포플 공모전이요? 공모전 하지 마세요. 웹디자인은 솔직히 모르겠다. 웹디자인은 모르겠고 공모전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공모전 해도 안 봐요. 왜냐면은 공모전 내에 그런 사람마다 하고 실제로는 다른 그 사람 100% 만든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요한 공모전 중에서 웹디자인 공모전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 배너 공모전 아니면 포스터 공모전 이런 것보다는 진짜 웹사이트 공모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 모르겠어. 사실 없지. 예. 그런 공모전은 사실 없지. 공모전보다는 실제 포플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심지어 저희 쪽 디자인 PL이나 그런 사람 그때 말했던 그룹핑 잘해놨는지 레이어 잘 만들었는지 라인이 깔끔한지 그런 것들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실제 포플이 필요한 거지. 공모전 했다고 상 탔다고 네 알았어요 다음 그럴지도 몰라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예. 포포를 얼른 만들어야 한다면 빨리 만들어야 된다. 포포를 그러면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그 하나의 퀄리티에 높이는 걸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아니, 목표를 세워요. 한 개는 좀 적다 하면 두세 개 정도인데 내가 주제를 나눈다. 예를 들어 이거는 하나는 프로모션 사이트를 만들겠다. 하나는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나는 뭐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자 사이트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분류시켜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최대한 깔끔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딱 디자인 포플 봤는데 평범하게 나오면 않고 정말 오 이런 근데 생각이 신입에서는 그런 게 하기 힘드니까 우선 많이 보고 그 자기 수준을 높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최대한 플랫하게 요즘 플랫한 것도 많이 인기 있으니까 별거 디자인 기술은 없는데 되게 깔끔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많이 가시고 그리고 실제 취업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야는 안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각만 있으시면 되니까. 사람이 없는 데지. 개송님 제이쿼리 플러그인 막 써서 하는 게 아니요. 플러그인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플러그인 썼다는 건 나는 못하는데 최대한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나는 내 걸 포장하고 싶어. 근데 난 실력은 없어. 그 얘기랑 똑같아요. 최대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플러그인 쓰면 약간 많이 쓰면 한두 개 정도만 쓰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사스요. 저 책 사서 했어요. 책 가져올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발 빼야 되겠다. 살 빼야 돼. 아우 너무 힘들어. 거동이 힘드네. 사스가 책이 이것밖에 없어요. 요 책. 이것밖에 없어요 시중에. 그리고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났었어요. 이게 한
3년인가 이 작은 책 시리즈는 다 좋아요. 이 작은 책 아, 그래? 여기 시리즈로 나온 것들은 다 다 좋아요. 4년이면 5년 됐을 거예요.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에 공부했다가 요까지 봤거든요. 이렇게 두 개. 어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보다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포토샵으로 디자인하니까 스케치로도 디자인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스케치가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스케치를 쓰는 업체는 있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포토샵이 아직도 훨씬 더 많아요. 스케치를 많이 쓰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케치는 맥 OS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서 윈도우 사용자들 좀 안 되고, 근데 뭐랄까 실무에서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이긴 해 우리한테는. 저는 항상 찾는 게 그 프로젝트 공정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 파워포인트 쓴 걸 가지고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하는데 스케치를 쓰면 둘 다 스케치를 쓰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퍼블리싱도 할 수 있는 CS 코드나 그런 걸 뽑아주기도 하니까 그런 공정을 많이 줄여주고, 이미지 여러 개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벡터 기반에서 잘라주니까 그런 일도 줄여주니까 자잘한 일들이 모이니까 공정을 줄여주는 게 스케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다 맥을 쓸 수 없잖아요. 다음에 그 이원규 그 디자이너분이 스케치를 가져와서 저랑 한번 할 거예요. 그 퍼블리싱 빼는 거, 디자인한 걸 가지고 퍼블리싱 빼는 거를 한번 할 거니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 형님 하자 보면 해.